정말 일요일도 없이 그냥 명함 붙이러도 다니고 막 계속 문 두들기고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이분이 점점 부자에 가깝게. 네, 안녕하십니까. 박유충 중개실무 시청자 여러분,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수역 2번 출구 박종일 부동산 중개법인에 와서 박승용 대표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성수역 2번 출구 나성 오피스텔 맞은편에 있는 박종일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박승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는 네. 몇 기 합격생이신지? 저는 24회 땄고요. 2013년도 정도에 땄는데 일은 사실 201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또 일찍 하셨네요. 네, 그때 이제 일을 하면서 자격증 준비해서 2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업을, 부동산 중개업을 네.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건축과를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을 이제 마치고 원래 교수의 길을 걸으려고 했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논문은 패스를 못하고 이제 박사 수료를 했는데 이제 그리고 이후에 이제 건설회사랑 설계사무실에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죠. 근데 그때가 2011년도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 되게 안 좋은 네네. 시기였어요. 한참 미분양부가 네. 많아지고 그리고 또 설계 업종 자체가 이제 사실은 야근 처리가 굉장히 많고 박봉이고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은 되게 즐겁게 했는데 이제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저희 팀장님이나 이제 뭐 부사장님 높은 직급에 올라가신 분의 삶도 별로 저희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나이에도 계속 야근 철회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래서 아 이거는 산업에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전공 선택을 혹시 잘못한 건 아닐까 이제 그런 고민을 깊게 이제 하던 차에 근데 이제 아버님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성수동에서 이미 하고 계셔서 네. 계속 이제 저를 이제 유혹을 하셨죠. 해봐라. 네. 좋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원래 관심이 많고 완전 다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던 차에 사실은 이제 강남의 중개법인이나 이런 데 가서 일도 좀 배우고 뭐 젊고 뭐 이제 학력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잘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있고 하니까 직원이 좀 많이 바뀌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제 가족 부양 관련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게 서로 윈윈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 업계에 이제 발을 들여놨었죠. 네. 그럼 혹시 그 네. 여기 박종일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주로 다루는 물건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건 성수동 특성일 수 있고요. 저희가 선택했다기보다는 네. 여기 이제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쪽 이제 물건들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외부에서도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산 위주로 많이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 네.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저희 아버님이 좀 반대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산업센터 저 처음 근무할 때 분양팀에 이렇게 해서 막 배우고 이런 거를 좀 싫어하셨어요. 길 안내만 하고 우리 수입이 안 되고 분양팀을 조금 경쟁 상대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좀 본받아야 될 부동산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은 다 지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맞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지가 개발은 안 됐는데 그 분양 현장팀에서 한 8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은 진행이 안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수입은 없었지만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밑거름이 좀 돼서 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박종일 부동산 중개법인에 지금 그 소속 구성원 3분 지금 2분 있습니다. 저까지 이제 총 3명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사실 아버님이 기존에 좀 유지하던 틀인데 네. 변화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은 그게 저한테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장 맞는 것 같은데요. 그냥 분야를 나눴어요. 네. 이제 분야의 형평성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주택 부분하고 이제 주거랑 비주거로 나눠서 임대 쪽은
주거 쪽은 이제 여자분이 하시고 네. 비주거 쪽은 성별은 관계없지만 네. 어쨌든 이제 파트가 임대 파트만 네. 하고 저는 매매랑 투자 분양 쪽 일을 해서 네. 그게 이제 단점은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불균형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장점은 서로 터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지시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네. 그쪽으로 계속 발전을 하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화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그 조금 이따 얘기 나누시겠지만 투자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네. 뭐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가 네. 너무 크다가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작다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적정한 규모가 사실상 순수하게 업무적인 관점에서 그 더 나은 것 같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어떤 사이즈 그게 사실상 로컬 쪽에서는 제일 합리적인 어떤 구조 아니겠나. 그게 뭐 3명이든 4명이든 그런 것 같아 생각 항상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직원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직원일 때 이 회사가 2명, 3명 경쟁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나눠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그 부담이 달갑지만은 않은. 다만 그 분야가 적정하게 있고 기존 매출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오시면 그 매출 이하로 하신다고 하면 그건 이제 본인의 능력에 문제가 있지만 분야를 전체를 주기 때문에 네.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 보실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냥 제 기준이에요, 사실은. 예. 만약에 일이 너무 많은데 직원이 도저히 한 명 넣어서 어차피 감당이 안 된다면 당연히 둘, 셋, 당연히 늘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사무실 규모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일이 없어서 막 이 정도는 아니지. 부동산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동산 중개업 특성상 그 직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뭔가 만약에 더 성수동이 성장하고 정말 시장 혼자서 자체가 커지면 그거는 감당이 어차피 안 되시거든요. 그럴 때는 뭐 2분, 3분 늘릴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또 신입 중개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좀 여쭤보자면 네. 지금 그 구성원이 3분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네. 중개법인으로 운영하시는 예.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시작은 세금 때문이에요. 네. 저는 이제 별도의 수입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받는 개인 사업자에서 나오는 소득과 제가 다른 곳에서 받는 소득을 합치면 네. 세금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의료보험도 너무 이제 많은 양의 의료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이유 이외에도 이제 법인으로 전환되면 장점들이 좀 있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경비 지출 면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금과 돈에 관련된 얘기지만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뢰성에서도 상당히, 저희는 이제 규모는 작지만 인원은 그대로지만 법인의 대표하고 일반 개인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고객을 대하는 게 조금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회사 대 회사라는 느낌을 주면 중개 보수도 훨씬 더 좋고, 또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어쨌든 세금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네. 어떤 뭐 절세랑 탈세랑은 천지 차이인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절세를 위해서 이제 그 우리가 최대한 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특히나 뭐 비용적인 부분도 뭐 개인 사업자 또 법인 다른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법인화 시켜가지고 필요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절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진입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중개업 시장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당연히 많이 듣고 계실 거고, 또 네. 친한 다른 공인중개사분들하고도 대화하실 때 느끼실 텐데 요즘 어떠신가요? 박종일 부동산 중개법인은 그래도 매출이 뭐 차이가 없다던가. 매출은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이제 다만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올해는 좀 버티는 국면이었다면 네. 실물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흐름이 바뀌는 거는 개인의 역량으로 어떻게 바꾸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대비를 좀 하시면 되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0건 중에 어려운 건이 있고 쉬운 건이 있다고 하면 경기 흐름도 더 많이 벌 때가 있고 더 안 벌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면은 이제 갈수록 안 벌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기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사실 지난 3, 4년 경기 좋았거든요. 부동산 경기. 네. 그때 축적해 놓으신 걸로 좀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이 일 처음 할 때 2년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일요일도 없이 그냥 명함 붙이러도 다니고 막 계속 문 두들기고를 했는데 수입이 직장 생활보다 못한 거예요. 아버님은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셨지만 현실은 매우 냉혹하더라고요. 채용을 잘하셨네. 커가는 얘기로 아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난 많이 배우고 다른 직장을 구해도 훨씬 다 나을 텐데 여기서 이 급여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를 엄청 고민했는데 2년 정도를 버텼어요. 이제 그때 경기도 안 좋을 때였지만. 근데 이제 3년 차부터 조금 좋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 생각에서는 단골분이 이제 다시 찾아주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조금 수입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그 시기가 한 2014년도부터 경기가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업으로는 나쁜 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좀 버티시면 좋은 일이 좀 생기지 않으실까. 그 사이클을 조금 유념하시기를. 예. 그 3년차 때 그 좋은 시기가 온 것도 맞지만 그 전에 2년간 쌓아놨던 그렇죠. 고객들이 예, 다시 오면서 좀 수월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네. 좋은 흐름이 올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저희들도 보니까 한 2년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시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뭐 단기냐의 어떤 문제인 것뿐인 거지. 통상 보면 성실하고 그 신뢰가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신뢰 쌓으려면 성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일요일에 명함 붙이고 무슨 행동들 계속 버렸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꾸준하게 계속 쌓여가지고 고객 입장에서 쟤 뭔데? 쟤 진짜 열심히 해? 일요일에 지나가다 봤는데 어디가? 그러면 아니, 죄송한데 명함 붙이러 갑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뭐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고객과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2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고객이 이제 거래를 되는 거고 그 고객은 또 그 과정 속에서 2년 동안 실력이 쌓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친구 일 잘하네. 그러니까 단골이 돼버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누적의 어떤 함수가 영업에는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함을 많이 붙이면 고객들도 알지만 부동산에서도 알아줍니다. 저 친구 오더니 명함이 엄청 붙어 있는 거를 보시고는 저분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그러면 또 공동정신을 그분들도 네, 도움을 같이 주세요. 하고 싶다. 네, 그래서 같이 그게 하고 싶다. 조금씩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이제 성실성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네. 조금씩 이제 고객층이 넓어지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사실 위치가 또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하는 업무의 뭐 방향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성수동에 처음에 대표님이 그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랑 네. 지금이랑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뭔가 고급 주거용 부동산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게 네.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막 비싸고 좋은 동네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돈이 될 것 같고 이런 뭔가 선입견 같은 것들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걸 따졌으면 오히려 지금 박종일 그 부동산 중개법인의 박승용 대표님처럼 이렇게 동네에서 자리를 잡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신입들이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정답이 없는 얘기지만 신입들이 처음에 뭐 개업을 하려고 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거를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움이 좀 될까요? 사실 아버님 위치 잡을 때 저는 이제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잡을 때도 같이 보고 가족들하고 다 이제 와서 괜찮겠느냐 이제 해서 여기 터를 잡게 되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아버님도 강남에 되게 차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번번이 좀 기회를 놓치시고 성수동 쪽에 이제 오시게 됐었죠. 근데 사실 그건 좀 운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빛을 발한 건 아버님 때가 아니라 저 때였어요. 뭐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하는 곳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곳에 차리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향후에 이 분위기나 이런 게 바뀔 수 있는 성장하는 곳이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아버님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 때 이제 성수동이 워낙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어떤 자료들을 충분히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입 중개사들도 뭔가 이렇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어떤 지역에 선점한다는 관점에서 네. 먼저 이렇게 전략을 취한다 그러면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초기에 고생하면서 아까 말씀한 2년 동안의 어떤 고생이 네, 네, 네. 누적돼서 결론은 3년 차부터 잘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도시가 좀 팽창하거나 성장하는 그런 곳에 또 위치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게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네, 네. 가장 힘들었을 때랑 네.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 되겠습니까? 조금 뭐 관점은 다른데 힘든 상황도 많죠. 사실 많은 분쟁들도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소송을 이제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고객분들이 가장 어려우세요. 이거는 뭐 소송을 가는 심각한 상황이든 아니든 일반적인 아주 간단한 계약이어도 대화가 안 되면 참 힘듭니다. 상식선에서 서로 하면 이해될 부분인데 그냥 본인 고집을 피우신다거나 아니면 전혀 비상식적인 거를 요구하시거나 행동하시면 대화가 안 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점들은 어쨌든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이분이 점점 부자에 가깝게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고마워하시고 이 또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신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냥 단골을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정 부분 시작을 그동안은 투자를 모르시다가 하시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또 사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사셔야 되는데 다른 데 안 가세요. 제가 그 길을 처음에 열어드렸기 때문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수시로 통화를 하고 그러면 결국 그런 고객이 많이 쌓이게 되면 계속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승현 대표님 말씀이 그러니까 신규 고객 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기존 고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거에 더 집중하면 신규 고객은 알아서 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게 오히려 더 꾸준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게 이제 방법이다. 중개 용어에서는 이제 전속 중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전속 계약서를 쓰거나 업무적인 이런 게 아니어도 맞아요. 이제 이거는 고객을 들어서 예를 들었지만 반대 상황도 있어요. 뭐냐면 임대 물건인데 계속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왜 안 나가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거나 고객들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까지 이 물건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하다거나 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임대인도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은 그거를 그냥 넘어가요. 신경을 안 써요. 돈이 안 된다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근데 아셔야 될 게 계속 공실은 없어요. 누군가는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 방관할 때 누군가 자기랑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나갑니다.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수리를 하시죠. 제한을 계속 하면서 결국 어느 순간엔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임대인도 이 공인중개사한테는 이제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 다 방관했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빼줬다고. 그리고 좋은 임차인 또 수리를 해서 좋게 좋은 컨디션으로 해주면 이분은 다음에도 저한테 맡길 확률이 뭐라고 안 굉장히 해도 오시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계약은 했지만 그런 충성 고객이 쌓이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 중개업의 그러니까 장점은 또 그 잘 될 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지만 단점이 네네. 정기적으로 수익이 만들기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타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런 단골 고객을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어 두면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단골 확보가 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